교통사고 사건을 보다 보면 뭐 중상해 분들이야 뭐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실 테지만 이주 염자 정도 경상 환자분들이죠. 경상 환자분들께서 보험사와 이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왜 약관 기준대로 산정을 하느냐, 약관은 너네 기준 아니냐, 나는 법원 기준대로 하겠다, 법원 기준대로 산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상 피해 환자분들이 약관 기준대로 산정을 하는 것과 법원 기준대로 산정을 하는 것, 과연 어느 게 더 이득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보상스토리 김실장입니다. 교통사고로 보통 우리 이주 염자 진단 경상피해 환자분들이죠.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시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은 다음에 보험사랑 합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사 약관의 일부 내용들 때문에 피해자분들하고 보험사하고 굉장히 많은 분쟁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이 두 가지의 문제일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통원치료 하루당 8,000원, 이것도 좀 분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보험 약관에서는 휴업손해에 대해서 소득 감소가 있는, 그 감소된 금액을 입증을 한 분들에 대해서 그 금액의 85%를 보상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말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내가 한 달에 한 4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원을 해서 일을 쉬어가지고 한 소득 감소가 100만원 정도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100만원의 85%를 보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서류로 입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소득이 감소됐다는 확인 서류라든가 내 급여가 감소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증을 해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뭐 입원을 했지만 회사에서 급여가 전액 다 나왔다, 보통 이제 공무원분들이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보험사에서는 휴업손해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유아, 뭐 연소자, 학생, 뭐 연금생활자라든가 우리 이제 임대료로 먹고 사시는 분들 있죠.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의 감소가 없다라고 보고 입원을 했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휴업손해를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퇴원을 해서 통원치료를 받게 된 경우 약관에서는 통원치료 하루당 8,000원을 보상을 해주고 있죠. 10번을 가면 8만원, 20번을 가면 16만원, 이런 식으로 통원치료 하루당 8,000원의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치료비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 약관을 검색을 해보면 향후치료비라는 단어는 전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이 향후치료비라는 거는 약관에 존재하지가 않고 있고, 그냥 보험사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 그리고 약관상 산정된 금액, 그러면 그 차액분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향후치료비라는 목록으로 채워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현재까지는 약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법원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법원 기준은 굉장히 심플해요. 첫 번째로 이제 위자료. 약관에서는 위자료가 15만원이 산정이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위자료에 대해서는 그냥 판사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 사고 내용, 뭐 사고 규모, 뭐 부상 정도, 뭐 치료받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50만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70만원, 뭐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그냥 판사 마음이에요. 이게 얼마가 정해질지는 그 누구도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경험에 따르면 뭐 이주 경상 피해자분들의 경우 한 50에서 100만원, 뭐 150만원 이 정도 대, 그래서 평균 한 100만원 정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휴업손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소득 감소가 있든 없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20세 이상 65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도시령님 정도에 해당하는 휴업손해를 인정을 해주고 있고, 급여소득자라고 한다면 뭐 급여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소득 감소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내 소득에 해당하는, 그리고 입원 기간 동안의 비율에 해당하는 휴업손해를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휴업손해 하나만 놓고 보면은 약관 기준보다는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통원치료 하루당 8,000원, 이거는 약관에만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법원에는 통원치료 하루당 8,000원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통원치료를 100번을 받았든 200번을 받았든 이 하루당 8,000원이라는 계산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치료비와 관련해서도 법원에서는 신체감정을 통해서 인정된 향후치료비만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이주 염자 정도의 경상 환자분들이 법원에 소송을 가서 신체 감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면 신체 감정 비용도 많이 들고 장애를 다툴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 하나 때문에 신체 감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피해자분께서 나는 아직도 몸이 아프다, 치료가 더 필요하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뭐 치료를 한 의사들한테 이거 법원에 제출할 거니까 앞으로 내가 치료가 어느 정도 더 필요하고 치료비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계산을 좀 해달라. 사실 이거 도와주는 의사 선생님도 없고, 그런 자료가 제출이 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송을 가게 되면 향후 치료비는 거의 인정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주 염자 진단을 받으신 분이 이 사건을 보험사와 합의를 하지 못해 소송을 가게 된다고 한다면 법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위자료하고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이 두 가지가 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를 실제로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2주 진단을 받고 월소득 400만 원이신 분이 약 한 2주 정도의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급여를 모두 받았어요. 그래서 소득 감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통원 치료는 한 20회 정도 그렇게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는 위자료가 15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 감소가 없기 때문에 휴업손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원 치료 아까 20번 정도 받았다고 했으니까 16만 원이 산정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향후 치료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부 더해 보면 31만 원 플러스 향후 치료비가 이분의 합의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주냐에 따라서 이 사건의 합의금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듯이 이 향후 치료비를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많이 줘봐야 뭐 몇십만 원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공제조합이다 라고 한다면 합의금이 100만 원도 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반 보험사랑도 비교를 했을 때 합의금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고, 피해자와 공제조합 사이에 이런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소송하세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피해자분들이 진짜 이거 소송을 해야 되나? 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진짜로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위자료는 뭐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위자료 100만 원에 휴업손해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86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이분 같은 경우는 286만 원, 그거보다 좀 더 많거나 좀 더 적거나 이 정도 대의 판결금을 받게 되시겠죠. 그렇다면 이분이 보험사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31만 원 플러스 향후 치료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금액이 286만 원 뭐 정도, 뭐 그 사이 뭐 250만 원 뭐 이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보험사랑 합의를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아까 뭐 공제조합처럼 보험사에서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186만 원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만일 내가 소득이 훨씬 높은 뭐 월소득 한 1000만 원 정도의 급여소득자라고 한다면 휴업손해만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 같은 경우 이제 600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 소송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럴 때는 한 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송도 한번 고민해볼 하겠죠. 그런데 고소득자가 아니고 저처럼 이제 박봉에 시달리는 급여소득자라고 한다면 돈 100만 원 때문에 소송을 해야 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나홀로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 인지대송달료 정도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전자소송 기준으로 한 인지대송달료가 뭐 소가 300만 원 정도니까 한 7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7만 원만 들여서 소송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소장이나 답변서 뭐 이런 거 쓰기가 힘드니까 이런 거를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소장 대행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5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5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뭐 사무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2에서 300만 원 정도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을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두 승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소송비용을 또 다시 돌려받게 되는데, 문제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그런 내용이 또 있거든요. 우리가 청구하는 이 소가에 따라서 저희가 인정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소가 300만 원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30만 원이에요. 이거는 제가 카페
앞에다가 그 변호사 보수에 대한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이 되는지 그 표를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저희는 이 사건 소송을 해서 모두 승소를 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변호사 비용은 30만 원뿐이 안 돼요. 거기다 인지대 송달료 7만 원 돌려받는다고 하면은 총 37만 원을 돌려받게 되거든요. 그럼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되면 다 마이너스가 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소액의 소송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절대 하지 마시고 공부해서 나홀로 소송을 하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월소득 400만 원이신 분이 2주 정도 입원을 한 케이스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이러한 손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한 200만 원? 뭐 그 정도 내외대에서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를 하고 그 금액대에서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도 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금액대가 되겠죠. 보통 이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송을 고민을 하게 되시고, 실질적으로 내가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접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귀찮아가지고 사실 잘 안 하시고 보험사랑 그냥 적절한 금액에서 합의를 하는 케이스들이 훨씬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 한번 보험사한테 소송할 거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냥 욱하는 마음에 소송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보험사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콧방귀만 끼는 거죠. 하시려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휴업손해를 다투기 위해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보험사가 제시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서 좀 어느 정도 갭이 많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소송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험사의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 어느 게 더 유리한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